광진을입니다. 격전지 첫 대진표라고 할 수 있겠죠. 오신환 전 의원과 고민정 의원의 첫 대결로 이뤄지게 됐습니다. 야당의 텃밭이잖아요. 네. 여기가 이번에 좀 격전지로 떠오를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격전지로 떠올랐을 때가 있죠. 그때가 이제 그 오세훈 전 시장이 나왔을 때, 거물이 나왔을 때 격전지로 떠오르긴 했는데요. 오신환 의원이 그 정도 거물인지에 대한 판단은 각자가 다 다를 것 같고요. 이른바 복수혈전으로도 불리잖아요. 그러니까요. 이제 시장이 못했던 걸 부시장 출신인 내가 하겠다 뭐 이런 건데요. 그 정도의 거물로 격전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기본적으로는 민주당이 유리한 지역이죠. 민주당이 유리한 지역이다. 그리고 예. 2004년도 김형주 의원이 추미애 의원을 격파시킨 지역이 이 지역인데요. 그리고 2008년 이후에 계속해서 민주당이 승리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죠. 굉장히 강한 지역이죠.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마저 졌자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물론 2020년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이런 특수 상황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굉장히 흥미로운 지역이라고 보는 이유는 뭐냐면, 그런데 지난 대통령 선거 때는 보면은 한동훈,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보다 더 많이 얻은 지역이에요. 그랬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여기는 한번 해볼 만하다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없는 건 아니다. 아닌데 예. 지금 한강벨트의 예. 핵심적인 부분들이 광진도 들어가고 여러 개 마포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 한강벨트 12곳을 과연 어떻게 차지하냐는데 이게 지금 완전히 스윙종의 선거가 돼버렸었어요. 어느 하나 일방적으로 났다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아마 저 지역도 굉장히 흥미를 끌 수 있는 그런 지역이 아닌가라는 네. 생각을 좀 합니다. 누가 어느 지역으로 가느냐, 그리고 누가 맞붙느냐. 지금 이렇게 이제 공천의 대진표가 짜여지는 시점이 여야 모두 당내가 제일 예민한 시점이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 예민한 시점에 지금 민주당에서 이른바 밀실 공천 얘기가 나와서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진위 여부를 어떻게 보세요? 지금 당 지도부에서는 공식 입장은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진위 여부는요, 예. 당 지도부만 밝혀줄 수 있고, 사실은 이 진위 여부를 빠르게 밝혀서 이 논란을 없애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없애지 못하면 어쨌든 그거는 계속해서 의혹으로 남아서 유령처럼 떠돌게 돼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공천에 좋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지도부가 그거와 관련된 어떤 입증 자료를 찾아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는 게 좋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의 자세는 약간 피해가는 듯한 느낌을 주거든요. 그럼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거를 의구심을 오히려 더 키울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지도부는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좀 더 국민들이 확실하게 그냥 수긍할 수 있게, 승복할 수 있게 예. 뭐 자료가 됐든 명분이 됐든 이것을 가지고 확실한 설명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같은 심야회동 보도에 대해서 논란이 커지자 기자들의 질문도 지금 빗발치고 있는 상황인데, 이재명 대표와 김병기 간사 어떻게 답변을 했는지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후보 관련 논의가 있었다는데 죄송합니다. 그 누가 그런 쓸데없는 소리를 해. 아까 그 질문 나왔지만 13일 저녁에 계속해서 회동했다고 하셨는데 그건 좀 잘못 와전된 것 같습니다. 기사가 와전됐다는 게 오보란 말씀이신가요? 만났다는 그건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좀 모릅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기사 봤습니다. 네. 지도부 내에서 노웅래 의원님, 지도부 이수진 의원님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그거는 모릅니다. 의원님이 참석하셨던 회의에서는 얘기가 안 나오고 얘기 없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하나만 제가 있는 게 이상한 거 아닌가요? 저는 공간이 위원인데. 답변만 듣고는 진위 여부를 명확하게 알기는 좀 힘들 것 같은데요. 예. 추론을 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단어, 와전이다라는 단어가 오보가 아니라 와전이라 그랬어요. 그럼 간단하잖아요. 저게 회동이 있었냐 없었냐만 보고요. 회동은 있었지만은 실제로 공천과 관련된 얘기는 없었던 것인지, 더 핵심은 회동이 있었냐 없었고 간단한 팩트잖아요. 그 문제는 뭐 조정치 사무총장이라든지 뭐 지금 참여가 했다는 분들한테 물어보면 되지, 왜 참여도 하지 않은 우리 저 김병기 의원한테 물어보니까 대답이 안 나오고, 다만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는 심야 회의를 했을 가능성이 어느 정도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뭐 문학진 의원한테 전화한 부분들을 포함해서 자꾸만 대표가 본인은 어떤 이유 때문에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이 자꾸만 터져 나오면
민주당 공천은 이재명 대표가 다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사천 논란에 빠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제는 이런 그 불필요한 것들을 모든 거는 공천관리위원회에다가 맡겨서 공천관리위원회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자꾸만 쌓여 나가게 되면은 결국은 민주당도 공천파다. 그래서 어떻게 됐었죠? 2016년도에 문재인 대통령이 자기가 대표임에도 불구하고 부출마 선언을 했잖아요.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나는 부출마합니다, 하지 않습니다 하고 이렇게 하는 건 상관없어요. 예. 그럼 나름대로 충분하게 당 대표로서 나도 안 나가지만 그 이유로 하면 되지만 본인은 나가는 거로 돼 있고 그러니까 노웅래 의원도 아마 그럴 거예요. 왜 나만 갖고 그러냐? 당 대표도 지금 여러 가지 사법 리스크가 걸려 있는데 예. 이게 참 어려운 숙제고 가장 큰 지금 민주당의 딜레마라고 저는 봅니다. 일단 뭐 심야 회의 이 보도가 나온 뒤 파장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지도부는 공식 확인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조금 전에 이제 보여드렸던 것처럼 그 보도에 나오는 명단에 따르면 공식 직함이 전혀 없는 친명 좌장으로 불리는 정성호 의원이 그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더 좀 논란이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런 것 같아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직제 뭐 이런 것들이 존재하잖아요. 예. 그러면 거기에는 직제에는 직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 직무라는 건 그 직무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대표는 저 직무 범위와 관련된 사람일 거예요. 이 때문에 거기서 뭐 비공식적인 논의 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측근들이 들어와 가지고 의견을 낸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적인 영향력이 거기에 행사가 될 수가 있잖아요. 예. 그런 순간 그건 공천이 아니라 사천일 수 있다라는 의혹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 회동이 있었는지 명확하게 밝히고 있었다면은 그거는 공천과 이런 의미에서 관련이 없다는 걸 명확하게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예. 그렇지 않으면 저게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대통령실이 검찰을 만나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 얘기했다. 이거하고 비슷해지는 거예요. 그럼 완전히 난리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대통령실은 그 검찰의 행정과 관련된 부분 이런 것만 얘기할 수 있는 거지. 그리고 또 외부에 여론이 있으면 여론을 그냥 전달하는 정도의 수준, 그것도 공식적으로 전달하는 수준에서 끝나는 거지. 그것을 결정하는 자리, 결정하는 듯한 자리가 만약에 있었다. 그리고 방향에 영향을 주는 듯한 자리가 있었다. 그러면 그 논란은 빠르게 설명을 해서 해소를 해야 된다. 이런 문학진 전 의원이 뭐 비선 조직이라는 네. 단어를 언급하기도 했는데 이렇게 되면 추후에 공천 결과 발표 이후에도 이제 뭐 수용하지 않거나 반발이 커질 가능성도 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예. 역대 어느 정당에서도 다 그런 부분들은 있었지만 좀 이례적인 거는요. 당 대표가 직접적으로 총선하는 과정 속에서 하는 거는 좀 사례를 찾아보기 좀 힘든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더 조심해야 될 거라고 좀 보고요. 예. 더 나가서 조금 전에 우리 김평론가도 얘기했지만은 이게 전혀 직책이 없는 핵심 비선이라고 하는 이유가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정성호 의원이 어떠한 직책을 가지고 거기서 만나서 그러니까 사조직화돼 버린 거잖아요. 그렇게 예. 되면 회의 자체가 공식 회의가 아니기 때문에 더 논란이 커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어떻든 형태든 간에 분명 쓸데없는 소리가 아니라 예. 그런 식으로 따지면은 명품 빼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라는 거랑 무슨 저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났을 때 그 상황에 대해서 진솔되게 얘기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해명하거나 해명을 해야지만 이 문제가 풀어지지 않을까요? 예. 이번에 이 이른바 뭐 밀실 공천 논란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 지도부가 추후에 이제 논란이 더 커질 경우에 어떤 입장을 밝힐지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두 분과 저희가 좀 지난번에 설 연휴가 총선 민심이 요동치는 또 한 번의 변곡점이 될 것이다. 이렇게 두 분이 분석을 해주셨는데 설 연휴 이후 민심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여론조사 결과도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갤럽 여론조사 결과 보여주시죠. 네, 먼저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 결과입니다. 부정이 조금 떨어졌네요. 58%, 긍정은 소폭 올라서 33%를 기록했습니다. 당 지지율 보실까요? 네, 국민의힘이 소폭 상승했습니다. 37%, 민주당이 조금 떨어졌네요. 31%, 여야 격차가 조금은 벌어진 모습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추이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한동훈 그 비대위원장이 공천 관리를 잡음 없이 지금까지는 예.
뭐 앞으로는 어떨지 모르지만 지금까지는 좀 잘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여러 가지 정치적인 행사도 그게 쇼일지언정 어떤 서민과 어떤 중산층과 아니면 사회 그늘진 곳의 약자들에게 어쩐 시선을 맞추는 듯한 모습을 꽤 많이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그것이 뭐 어느 정도 정당의 이미지로 자리를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런 것 같고요. 그렇지만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윤석열 정권의 어떤 정권의 운영에 대한 어떤 판단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 추세를 좀 더 강화해야 될 필요는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냥 단순한 이번 주 조사가 아니라 설 연휴를 끝나고 한 조사기 때문에 의미 있게 좀 봐줘야 된다. 그러니까 2월 1주와 2월 3주를 비교를 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 4% 정도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도는 올라갔고, 그리고 국민의힘 정당 지지도도 3%포인트 올라갔다는 거는 정부 여당 모두 다 지지도가 올라갔는데 지금 민주당 지지는 굉장히 많이 좀 떨어진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4%포인트 떨어지면서 두 정당 간의 격차가 6%포인트로 올라갔고, 이런 부분들은 지금 민주당으로서는 굉장히 위기인 부분들이 있다. 그러니까 지금 여론이 한번 형성되는 과정인데 지금 얘기하시는 부분들, 예를 들어서 소민, 중산층, 약자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한동훈 비대위원장 행보 말고, 이거는 결국 민주당이 굉장히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반사이익을 얻는 부분들도 있는 거고, 또 하나 흥미로운 거는 무당층이 24%로 2주보다 3%포인트 올랐어요. 그러면 저것이 갖고 있는 의미는 뭐냐면, 그럼 개혁신당이 왜 안 뜰까? 개혁신당 지지는 지금 한 4% 정도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 설 연휴 동안 제3지대 정당에 대한 것들이 급격하게 됐을 텐데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개혁신당도 그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만큼의 그 공감을 줄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 몸 부풀리기에만 돼 있지 어떠한 비전과 정체성에 대한 부분이 저절로 잘 나타나고 있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개혁신당도 생각보다도 이렇게 좀 부상하지 못했다는 것들이 결국은 이번 설 연휴 이후에 나타난 조사고, 단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건 한국갤럽 조사입니다. 다만 우리는 한국갤럽 조사 가지고 똑같이 하기 때문에 된 것이고, 다른 여자 조사 결과는 또 다를 수가 있지만, 그렇죠. 월요일 날 발표된 리얼미터 조사에서도 보니까 그동안 리얼미터는 ARS거든요. 민주당의 지지가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국민의힘과 민주당 지지 격차가 0.9%포인트 차이로 줄었어요. 11개월 만에 처음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리얼미터나 한국갤럽 조사의 흐름은 지금 국민의힘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그런 지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예, 간략하게요. 네. 지금 민주당이 이제 어쨌든 여론조사 추이상 하락세로 나타나는 경우가 좀 이렇게 여러 개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포인트를 지금 바꿔야 민주당이 상승세로 갈 수 있을까요? 제 개인적으로는요, 이재명 당대표가 민심의 바다에 본인을 제물로 던지고 그 제물로 던져진 이후에 국민들이 그것에 대해서 다시 부활을 시켜준다면 뭐 대승을 거두겠죠.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논란이 자꾸 일어나잖아요. 사실은 논란을 없애야 윤석열 정권이 도드라지게 눈에 보이고 그 정권의 실정들을 심판하려고 하는 동기가 더 많아질 텐데 그걸 자꾸 이재명 대표가 논란을 만들므로써 흐리게 하고 있다. 이게 가장 큰 문제 같습니다.